로체입니다. 수출명 옵티마. 아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셀까? 역시는 역시구만.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사실 유튜버라면 사고 다루면 아주 좋죠. 조회수 올라가고 광고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영상 틀어주고 블랙박스를 광고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잖아요. 사고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이거 공익적인 것도 아니고 괜히 남의 불행으로 장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참아 못하겠다. 그래서 사고 영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급발진 사고 꼭 다뤄달라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고, 사고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서 이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급발진이다, 100% 급발진이네, 이런 식으로 영상 찍으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주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 조회수 절대 안 나오고 오히려 욕은 바가지로 먹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외는 이랬어요 하는 영상 올려서 어떻게 됐냐면 성인 인증이 걸렸어. 노란 딱지 붙고 성인 인증이 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어쨌든 지금 이 영상 내보내면 욕만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명한 분들이시니까 부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 막을 수 있도록 좀 힘을 조금만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추석 때 있던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때에도 급발진 주장 사고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우선 10월 1일 오후 7시경 오창휴게소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2000년 초반에 나온 1세대 투싼입니다. 20년 된 차죠. 이분이 주차장에 차를 집어넣지 않고 휴게소 통로에다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차요원이 차 빼세요 라고 했더니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던 보행자 부부를 덮쳤어요. 그러고 안타깝게 아내분은 사망, 남편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영상을 보면요,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밀고 가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한참을 계속 가속만 합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가속이 멈추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죄가 없고 제조사가 차를 잘못 만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차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 나이가 71세입니다. 여론은 어떨까? 여론은 조금 싸늘합니다. 본인이 페달을 잘못 밟았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시간 전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는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 오후 4시 30분경에 아이오닉5 택시가 있었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이 택시가 빌라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빌라 기둥에 금이 갔고, 그래서 빌라 주민들이 대피하게 됐습니다. 승객 4명의 빌라 기둥에 이거 아주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운전자는 얘기합니다. 급발진이 원인이었다. 제조사가 차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나이가 79세였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전 9월 26일 오후 1시 25분경 50대 여성분이 2008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가다가 앞에 있던 수립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마트로 돌진했어요. 이분도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급발진 주장 사고 빈도가 계속 높아져서요, 이젠 하루에 2-3건씩 매일 나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2-3건. 이건 좀 지나치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저께 8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광주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시민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50대 여성 보행자, 40대, 60대 남성 보행자, 이렇게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택시 운전자는 사고가 난 후에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2-3건씩 급발진 주장 사고가 나옵니다. 보도된 것만. 이것까지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급발진이라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운전자가 자기 과실을 급발진이라고 둘러대는 걸로 느껴지나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이 거짓말로 이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가속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기차는 갑자기 가속되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정말 브레이크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이 사고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에 앞서서 급발진 주장 사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이 하나 있죠. 지난 9월 15일 새벽 0시 40분에 무려 시속 188km로 주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m로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충돌 이후 택시는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잡아. 안 돼. 브레이크 잡았어. 놀란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고쳐매고 시동이라도 꺼보라고 외칩니다. 아니, 시동을 안 끄고 있어. 시동을 안 가자. 36초 만에 시속 188km까지 치솟았습니다. 교차로 4곳을 위태롭게 지났지만 결국 멈춰 서 있던 앞차를 들이받고 뒤집어진 채 250m를 더 미끄러진 뒤 멈춰 섰습니다. 어우,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죠. 보도가 지금 너무 센세이션하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보통 보도라는 게 보도 준칙이 있잖아요.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사망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지나치게 센세이션에 기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준칙이 있는데, 이 급발진 관련 영상은 그런 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급발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다 전기차 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고 대부분이 택시 운전기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급발진이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내가 겪는 것 같이 생생해요. 설마 여기서 이분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을까? 이렇게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다른 영상들하고는 구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찍혔고 너무 생생하게 보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생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운전기사한테 시동을 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동이 안 꺼졌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았다. 마치 운전사 다리가 개구리 뒷다리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급발진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로 보일까? 뒷좌석에 타서 경험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밤에 뒷좌석에서 이렇게 보셨다는 건데 이게 보이나요? 택시 실내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보이잖아요. 실내가 다 보이는데 이건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밤에도 보여요. 근데 실제 택시 안에 탔을 때 이때의 밝기를 보면 이 정도의 밝기입니다. 뒷좌석에서는 운전자가 뭘 밟았는지 이걸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 영상 보면 운전자분은 지금 브레이크 잡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밟고 있어요. 뭔가를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있는 분은 개구리 뒷다리처럼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시동 버튼 눌렀는데 시동이 안 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실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동 누르면 꺼집니까? 안 꺼지죠. 왜 안 꺼지나? 이렇게 해야지 꺼집니다. 왜냐하면 주행 중에 실수로 시동 버튼을 쿡 이렇게 눌러볼 수 있잖아요. 눌렀다가 갑자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면 어떡해? 그럼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냥 툭 눌러서는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주행 중에 시동을 정말 끄겠다라고 하면 시동 버튼을 2초 이상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2초 이상 꾹 누르고 있어? 급해 죽겠는데, 사고 나겠는데 어떻게 2초 이상 꾹 여유롭게 어떻게 누릅니까? 그래서 3초 이내에 3번 이상 눌러도 꺼집니다. 따다닥 누르면 꺼지죠. 첫 번째, 시동이 안 꺼졌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동이 꺼져도 차에 변화가 없어요.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중립에 쑥 들어가고 끝나요. 시동이 꺼졌으면 시동 꺼졌다고 멘트가 나와야지. 삐삐삐삐삐 경고해야죠. 경고 안 합니다. 그냥 중립에 들어가고 그냥 쭉 가요. 만약에 차가 190km에서 시동을 껐으면 그게 100km 이내까지 속도가 줄어들려면 중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냥 쭉 달려갑니다. 시동이 꺼져도 차가 감속되려면 한참이 걸려요. 자꾸 언론에서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 시동을 끈다, N에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데 안 되고요. 브레이크 밟아야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는 기계예요. 이 무식한 게 브레이크인데 여러분들의 페달이 여기 그냥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냥 기둥을 그냥 미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미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 이 안에 전원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전원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서는 거야. 이게 잘못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물론 그럼에도 고장날 가능성 제로는 아닙니다. 고장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페달 오인 가능성도 이것도 열어놓고 봐야죠. 페달 오인할 수 있으니까 꼭 두 발로 꾹 밟아야 되겠죠. 야, 그럼 결국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거냐? 아닙니다. 브레이크 밟은 증거도 없지만 가속 페달 밟은 증거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운전자한테 감정이입할 이유 전혀 없죠. 그렇다고 제조자 입장에서도 안 되는 거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지금은 영상이 굉장히 생생할 뿐이지 여기서 드러난 정보를 놓고 보면 다른 사고들과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차량 뒷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닌지, 이 브레이크 램프, 밑에 있는 램프 아닙니다. 위에 있는 하이 포지션 램프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EDR 정보도 봐야 되고요. 자, 만약에 다른 차에서 영상이 나왔다.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온 상태인데 차가 전진을 했더라. 이거는 차량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브레이크 램프가 안 들어온 게 정말 확인이 됐다. 이런 경우라면 브레이크 스위치는 물리적인 버튼이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버튼이니까 야, 이건 브레이크 페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만약에 운전자가 정말 잘못했다.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네. 아, 운전자 과실이네. 아이오닉 5, 6 뭐 사고 맞네요. 그렇지만 운전자 과실인걸 우리 책임 없어요. 이건 아니죠. 이 사고를 막겠다고 모든 운전자를 완벽하게 교육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조사가 나서서 안전장치를 더 개발하고 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현대기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20%를 팝니다. 해외에서 80%를 팔아요. 대부분은 해외에 팔리는 건데 그럼 같은 자동차가 해외에 수출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도 급발진하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선 이 급발진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은 대체 어떤가? 여기 찾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급발진 이런 표현은 해외에는 없거든요. 비슷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는 SUA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계기로 차가 발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는 거죠. 아니,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았네. 이런 것도 SUA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린 급발진이다 이러면 운전자 잘못은 절대 아니고 차가 갑자기 미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막 튀어나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거라서 급발진이라는 표현하고 SUA라는 표현은 좀 다르죠. 그럼 SUA, 의도치 않은 가속은 그럼 미국에서 얼마나 일어날까? 우리만큼은 안 일어날까? 아닙니다. 꽤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국토부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국 NHTSA, 니짜의 자료가 있는데요. 니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니짜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저승사자입니다. 벌금 수천억씩 거두면서 회사를 그냥 문 닫게 할 수 있는 게 니짜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차가 아닌 외산차에 대해서는 더 치열하게 살펴보겠죠. 절대 타협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미국은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조사 결과를 그대로 낱낱이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기록물도 다 시간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조사 내용, 조사 데이터가 다 보고서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운전자, 탑승객, 상대차 운전자 뭐 이런 사람들 물론이고 목격자, 제조사, 보험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사고차에 있는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하고 모든 상태를 다 조사해서 정말 완벽한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한 건 조사하는데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2, 3년씩 매달리는 게 SCI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는 볼 수 있죠. NHTSA 홈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의도치 않은 가속만 따로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급발진 주장사고, 이거 여러 건 조사했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조사 5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2018년에 나온 보고서부터 보죠. 거의 10년 된 자동차가 여기 딱 올라왔네요. 2008년식인데요. 기아 로체입니다. 수출명 옵티마. 이게 딱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셀까? 역시는 역시구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미국 테네시에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유가족들이 제조사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2년 넘게 다양한 조사를 했죠. 사고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사고 장소는 이런 여유로운 미국 교외 도로입니다. 앞에 일가족이 탄 미니밴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기아 로체에 탄 83세 노인 여성 운전자가 무려 시속 137km로 달려서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로체의 사고 후는 이런 형태로 망가졌고요. 앞에 미니밴은 이런 형태로 망가졌습니다. 아, 세상에. 로체 운전자는 그때 당시 출동한 소방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o her car. She couldn't control it. 우리말로 하면 그녀의 차에 뭔가 일어났어요. 그녀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름 돋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자거든요. 자기가 운전자인데 마치 자기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이 사고를 특별히 특별조사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차는 에어백을 보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차는 이전에 이미 사고가 났던 차고 그걸 수리하면서 에어백 모듈 이렇게 생긴 거죠.
에어백 전개 모듈 이걸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개 모듈도 함께 교체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되다 보니까 에어백 전개도 제대로 안 됐고 이 안에 있던 EDR에 페달을 밟은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속 페달이 바닥에 꾹 박혀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걸 보고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빼박이네. 요즘 차량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가속 페달이 먹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더 밟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때 나온 차량들을 보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가 없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를 세우기 쉽지 않다.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밟아야지만 차가 설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건장한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운전자가 83세 노인이니까 이거 자동차 결함인데 브레이크를 충분히 못 밟았을 수도 있겠다. 이 문제로 인해서 차가 급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각하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 할로겐 램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구입니다. 전구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런 가느다란 코일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빛이 나면서 이 필라멘트가 뜨거워져. 근데 그때 마침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 충격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뜨겁지 않은 경우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원상태 그대로 있었다. 이게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로겐 램프가 있는 차들은 브레이크 램프가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지 꺼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브레이크 램프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속 페달이 이렇게 바닥에 박혀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니자 SCI는 조사했습니다. 기아 로체의 가속 페달이 뗀 상태에서 바닥과 높이는 11cm.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이게 2cm로 좁혀진다고 합니다. 너무 좁기도 하죠. 그런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속 페달이 위에 매달려 있는데 이 철판이 조금 밀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시에 차가 아코디언처럼 조금 접히면서 바닥이 또 위로 약간 올라오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접힘이 생기니까 이 페달이 들어간 상태에서 요 2cm 얼마 안 되는 이 간격이 좁혀지면서 페달이 걸렸다는 거죠. 차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데 찌그러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이 이렇게 안쪽에서 걸리려면 오히려 충돌 당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고로 부상자들이 헬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미니밴에는 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7살 쌍둥이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SCI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요. 이 급발진을 주장했던 83세 여성 성함이 있습니다. 메리 진 박. 이분도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이게 니자가 내놓은 첫 번째 의도치 않은 가속 보고서입니다. 네, 두 번째 보고서 2021년 보고서입니다. 2011년식 지프 리버티라고 하는 차인데요. 이렇게 생긴 차가 뉴욕에서 2016년 4월에 일으킨 사고입니다. 3년 동안 조사하고 2021년에 결과를 내놓게 됐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나냐? 이런 장소입니다. 운전자는 51세 여성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차에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자마자 차가 갑자기 급가속하더니 들이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CCTV 영상 사진인데요. 이 CCTV는 우리나라에 있는 CCTV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이 띄엄띄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이 차가 갑자기 가속해서 앞에 있던 이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거기서 튕겨나와서 벽을 들이받은 사고라는 거죠. 운전자는 기어를 뒤에 놓자마자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경우는 약간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자동차들은 기어 노브를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피해서 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페달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서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7년 정도 된 차니까 그 브레이크 경고등 그냥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는 꽤 오래전부터 항시 브레이크가 밟힌 걸로 인식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이때 P에서 N으로 옮길 때 가속 페달 위에 발을 올린 채로 P에서 N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하필이면 스텝 게이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르는 것 없이 그냥 기어를 이렇게 움직이면 뒤로 올 수 있는 차였어요. 자, 그래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 노브를 그냥 P에서 N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EDR의 기록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EDR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EDR은 믿을 수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록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충돌 5초 전, 충돌 4.5초 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어는 파크, 피해 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엔진은 4%,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죠. 여기서 충돌 4초 전이 됩니다. 여기 갑자기 N을 넣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여기서 끝까지 밟으면 안 되죠. 지금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스로틀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죠? 엔진의 공기 흡입 구멍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속 페달과 정비례가 아니에요. 정비례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EDR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78%까지 스로틀이 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D를 넣어요. 여러분들 차도 마찬가지인데 N에서 D는 원래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라도 그냥 옮겨집니다. 위험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차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N에서 D를 가속 페달 밟은 상태로 넣어요. 그랬더니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가속 페달을 한번 살짝 떼는가 싶더니 다시 밟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는 거죠. 다시 100%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더니 또 뗐다 밟아요. 100% 벽으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직전 0.5초 전에 발을 뗐습니다. 벽이 막 다가오니까 놀란 상태에서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EDR에 대해서 막연히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말이 더 이상 나올 게 없겠죠.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니짜는 이후에 스로틀을 열어서 조사했는데 페달도 잘 움직이고 부품도 문제 없고 스로틀 바디, 밸브, 연료 분사 장치 모든 것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잘 작동되는 데다가 차체 진단 장치에서도 진단을 문제없이 잘 통과했다고 합니다. 페달을 잘못 밟은 게 분명하다는 증거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계속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게다가 앞유리에 이렇게 들이받은 흔적이 있는데요. 운전자는 벨트를 맸다고 진술했잖아요. 요즘 최근의 안전벨트들은 사고 나면 이 안에서 화약이 작동하거나 해서 프리텐셔너라고 하는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빠르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벨트를 조사해 보니까요. 프리텐셔너가 터졌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벨트가 고정돼 있었고 안전벨트가 다른 흔적이 전혀 없어서 매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벨트를 맸다 안 맸다 이거 가지고서 보험료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동할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 사고 조사할 때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바로 운전자, 동승자의 증언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혼동하기 쉽다. 다음은 2021년 보고서입니다. 2009년식 토요타 캠리고요. 메릴랜드에서 2017년 10월에 있었던 사고예요. 3년 동안 조사된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토요타의 브레이크, 스로틀 시스템, 기계적인 요소들 모두 초기 의도한 대로 잘 작동되고 있었다. 어떤 시스템에도 오작동이 없었다. 자동차의 EDR에 기록된 데이터도 급발진 사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페달 오인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어떤 시기였나? 운전자는 55세 여성이었고요. 자동차는 시속 122km를 초과한 상태. 지금 이 차에 들어있는 장치가 그 이상의 속도를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2km 초과라고 나왔어요. 실제로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 여기를 지나서 교통섬을 들이받습니다. 차가 교통섬 위로 점프해요. 그리고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교통섬을 또 뛰어넘어요. 속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시속 89km. 인도를 넘어섭니다. 결국에 식당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차가 멈췄어요. 근데 벽 너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식사하고 있었던 73세 남성분 숨졌습니다. 캠리 운전자는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나중에는 차가 원치 않은 가속을 했다. 그러니까 SUA가 일어난 것이다. 급발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네 번째 2022년 보고서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2006년식 혼다 시빅. 뉴저지에서 2017년 1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운전자가 86세입니다.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시키고서 큰 길로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미국에선 특히 이런 길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좌회전 금지 장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굳이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차가 뜸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좌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급가속을 해서 이 차선들을 다 가로지릅니다. 쑥쑥쑥 지나가서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정지 표지판을 하나 쓰러뜨리고 두 번째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멈춰졌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한테는 차에 가속 페달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차가 통제불능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백은 잘 전개됐어요. 레벨 B, 그러니까 비교적 경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호송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6일 후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망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셨다. 이게 보고서입니다. 근데 유가족이 주장했습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없다.
차가 갑자기 스스로 가속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미궁에 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요즘 차들 보면요, 에어백 모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EDR 모듈이 모두 범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자라든지 관계기관이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이 EDR 분석기를 시중에 팝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EDR을 연결하거나 OBD에 연결하거나 해서 이 EDR 데이터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문제가 옛날 차라고 했잖아요. 이 EDR을 혼다만 뺄 수 있었고 혼다가 와서 데이터를 뽑아줬다고 합니다. 아니, 데이터가 뽑은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니자 자료를 보면 그때 과정도 성실하게 써 있습니다. 혼다가 자동차에 접근하는 거 엄격히 제한했고 데이터를 뽑는 과정도 혼다만이 할 수는 없도록, 그래서 이 니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억세스하고 이분들이 데이터를 뽑는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봤다고 합니다. 혼다에 벌금 뭐 때릴 거 없나? 이거 눈 뜨고 그냥 서슬 시퍼렇게 쳐다보는데 당연히 이 정도 하겠죠. 속도 변위를 보면요, 프리텐셔너가 작동될 때는 시속 7km의 변위, 기둥을 받을 때는 시속 12km의 변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요, 공간이 충분히 있고 밟았다가 리턴되는 거 충분히 잘 되고 있고요. 여기 분홍색 카메트를 추가로 깔았는데 역시 이게 페달을 건드리진 않고 있다. 그래서 2차 가속 페달은 잘 작동됐다고 보고 있어요. 스로틀 밸브라든지 모든 부품을 다 검사했는데 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모든 부품을 다 검사해서 이 부품들이 문제가 없다면 운전자의 문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나서 자동차 부품을 다 조사해서 모든 부품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야,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대. 와, 그럼 이건 미스터리한 거네. 운전자가 과실이 있을 가능성은 없고 이거는 자동차가 모든 부품이 다 멀쩡해도 가속될 수 있다는 뜻이네. 와, 소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약간 티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니자 보고서 5번째, 마지막으로 2022년 보고서인데요. 쉐보레 실버라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2018년 4월에 있었던 사고예요. 검은색 실버라도, 이 트럭 운전한 사람은 불과 21세, 굉장히 어린 분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죠. 그러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그랜드 캐러밴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은 상태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차를 끝까지 밀고 가서 맞은편에서 오던 뷰익 앙코르까지 들이받아요. 그러더니 벽까지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세대가 다 여기 부딪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차인데요, 박살난 상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차에 누가 타고 있었나? 4명의 일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50세 남성 운전자 있었고요. 조수석에 42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8세 남자 어린이, 6세 여자 어린이가 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가족들, 이 가족들이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고 해요. 반면에 실버라도를 운전한 21세 운전자, 사고 후에 응급대원의 구조로 차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면서 병원에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21세 실버라도 운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인터뷰가 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함께 각종 미디어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차의 페달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는 SUA, 급가속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급발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사 결과 자료를 좀 더 보면요, 사고 당시에 이 21세 운전자의 혈액 검사를 했는데 디플로로 에탄이 혈액에서 검출됐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스프레이 캔에 흔하게 들어가는 물질이긴 합니다. 근데 들이마시면 환각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물질이죠. 그건 스프레이에 워낙 들어있으니까 우연히 마셨을 수도 있다? 우연히 마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고 합니다. 기소 내용이 상당합니다. 4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저질렀고요, 4건의 일반 차량 사망사고를 일으켜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이분은 범죄로 기소된 게 총 11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또 도로에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이분이 무려 8건의 차량 살인을 저지른 분이지만 그 과거 때문에 이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차량 이상으로 차가 발진해서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EDR 데이터도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충돌, 시속 155km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역시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보면요, 이렇게 고무가 벗겨진 채로 오래 사용된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그럼에도 역시 잘 작동됐고 움직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의 CCTV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했더니 이 차가 어디서부터 달려왔는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전에 3km 전부터 차 사이를 마구 달리면서 고속주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이 차의 뒷부분에서 보면 충돌 직전부터 충돌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 이번에도 형사기소를 또 당하게 됐죠. 이렇게 총 5건이 미국 니자가 공개한 이른바 급발진 관련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조사한 결과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방대한 데다가 결과까지 세세하게 다 보여주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이거라면 좀 믿음이 가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니짜는 발표합니다. 미국에서 페달 오인한 사고 매년 16,000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자, NHTSA는 얘기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오인은 대부분이 고령일수록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도 페달 오인 사고가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페달 오인은 주로 주차장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성별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체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 3분의 2는 남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운전을 남성이 훨씬 많이 하니까. 근데 오작동 사고는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페달 오인은 남녀 차이, 연령 차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급발진 사고 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도 테슬라 사고 계속됐습니다. 올 1월에 있었던 테슬라 모델 3 사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갑자기 차가 급가속을 하더니 게이트를 들이받고 차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경찰이 테슬라의 기계적 결함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운전자 5조작.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냐? 테슬라가 운전자가 아까 전부터 했던 모든 핸들 조작, 모든 브레이크 가속 페달 데이터,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경찰에 넘겼고, 이 데이터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상세해서 달래 얘기할 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또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가속 페달은 두 개의 독립적인 위치 센서를 갖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모터가 정지돼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더라도 모터는 정지하도록 만들어졌다. 만약에 정말 모든 오류가 있어, 모터가 정지 안 하고 차가 계속 가속되는 상황이어도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차가 멈춘다. 자, 어쨌든 테슬라는 SUA 사고가 유별나게 많았던 차입니다. 246건의 사고를 모아서 NHTSA에 조사해달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죠. 브라이언 스팍스라고 하는 분이 주도했는데 이분이 테슬라를 공개적으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떨어진다 에다가 걸고 SUA 조사를 해달라 하고 니짜에 요구를 한 거예요. 공매도 숏 당연히 아시죠?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례를 막 모아서 NHTSA에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니짜가 다 조사했는데 데이터가 있는 모든 케이스에서 다 페달을 잘못 밟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스팍스는 큰 손해를 봤겠죠. 근데 얘기합니다. 테슬라에서 SUA가 많이 일어나는 건 맞아. 그래도 나는 NHTSA가 문제없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으면 난 그걸 믿겠다. 니짜가 조사해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 이렇게 문제가 정말 없을까? 아닙니다. 테슬라에도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급발진 주장 사고 있었잖아요. 시속 200km로 40초간 2km를 주행하는 사건입니다.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였죠. 벽에 들이받았는데 운전자는 유유히 걸어 나온 거.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때 엄청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냥 모든 매체가 다 테슬라 쌤통 하는 식으로 다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사고,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보셨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오지 않는데 차가 가속됐다, 이런 전문가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가? 자,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이게 브레이크 램프입니까? 아니죠. 테슬라는 낮에도 리어램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후방 DRL이에요. 브레이크 램프는 어떻게 되나? 이 DRL 가운데 램프가 하나 더 켜져요. 그리고 잘 보이는 위쪽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위쪽에 하나가 더 켜집니다. 이 영상에선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야지 브레이크인데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예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주차 버튼을 눌렀는데 꾹 눌러야지 서는데 이 4번을 짧게 눌러서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걸로 밝혀졌죠. 근데 국내 매체 중에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보도한 매체가 하나라도 있나?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자극적인 걸 보도하는 게 좋고 운전자가 잘못했네 하는 결과를 보도해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의미도 없으니까 굳이 그거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문제가 없나?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P를 4번 눌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꾹 눌렀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잘못 눌렀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되죠. 차가 급가속했을 때 이 사람은 멈춰서고 싶었던 거예요. 테슬라는 시동 버튼도 없잖아요. 시동 버튼 온오프 버튼도 없기 때문에 이 P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차의 시동을 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P를 연타했으면 아 끄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멈췄어야죠. 그게 안 됐던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뭐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야 차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가네 하면서 P를 누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다고 해서 멈추는 브랜드 거의 없습니다. 현대차 같으면 오래 눌러도 아예 작동이 안 돼요. BMW 전기차는 주행 중에 P를 누르면 멈춥니다. 사실 BMW는 P 버튼이 주차 브레이크하고 파킹하고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서요. 이 P만 눌러도 EPB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차가 딱 멈추게 돼 있어요. 테슬라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의도치 않은 급가속, SUA, 급발진 뭐 이런 것들 뭐가 됐든 간에 자동차 제조사가 먼저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의도치 않은 가속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 교통부는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75세 이하인 사람을 1이라고 보면 75세 이상들은 어떤 점에서 운전의 에러가 많아지는가. 판단에 있어서는 75세 이하인 사람들보다 75세 이상이 오히려 판단에 오인 가능성은 더 낮아요. 더 침착하다는 거죠. 그런데 핸들을 잘못 돌리는 가능성 1.4배입니다. 핸들을 돌리는데 도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비율 3배나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페달을 오인하는 비율, 이건 무려 8배가 높다는 겁니다. 이건 페달 오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일본에서 이렇게 노령 운전자의 페달 오인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19년 4월 도쿄 한가운데에서 2명이 죽고 8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고 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이런 의도치 않은 가속사고가 일본에서 계속 벌어진 겁니다. 계속 벌어지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0년 중반부터 오발진 방지 장치라는 걸 자동차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ACP-E라고 하는 장치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운전을 도와주는 서포트 카다에서 이걸 사포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포카 기능은 자동차마다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이하츠를 보면요, 2015년에 내놓은 스마트 어시스트 2, 이게 굉장히 초기에 나온 기능입니다. 이걸 보면 약 10km 이내의 속도에서 3m 이내에 벽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가속 페달을 만약에 끝까지 밟았을 때, 끝까지 밟으면 이건 오류로 봅니다. 그래서 연료가 차단돼요. 급발진을 억제한다, 이런 겁니다. 앞에 차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엔진을 멈춰 세우고요, 8초 동안 엔진이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 8초 지나서야 다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벽이 있는데 급가속하게 되면 경고음을 삐삐삐 하고 크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장치 지금 거의 모든 자동차에 다 달리는데요. 토요타 캠리, 코롤라 이런 인기 차종에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달려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충돌 테스트하는 이런 기관 JNCAP에서 이 오발진 방지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의 오발진 방지 장치의 장착률 어느 정도냐? 무려 90%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90%. 일본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페달 오인 방지 장치 도입해야 되지 않나. 현대기아도 이런 걸 책임감 갖고 도입해주면 좋겠고, 우리나라 KNCAP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테스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괜찮죠? 괜찮으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미국, 일본은 이렇게 잘 조사하는데 한국은 왜 안 해? 한국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2011년, 2012년에 정말 수많은 급발진 주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즘보다 훨씬 더했어요. 저는 그때 기자였으니까 그때 상황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는데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때 전자파가 원인이다 하는 카센터 대표님 계셨고, 아니다, 진공 펌프가 원인이다 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당연한 걸 정부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국토부는 정말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토부가 뭔가 발표한 후에 급발진 주장이 상당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때 기사 한번 보세요.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그때는 국토해양부였거든요. 국토해양부의 그때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죠. 2012년 5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불확실한 급발진 사고 다 조사할 테니까 산업계, 학계, 연구계, 급발진 주장 시민단체 다 모였고, 그리고 이 사고조사에 참여할 사람들 자유롭게 전화해서 누구나 참여해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에 보도자료를 보면요, 조사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기자들 다 오시고, 차주가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하겠지만 차주만 괜찮다면 이 차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급발진 원인 규명했다는 분들 다 오세요. 다 와서 급발진 가능성 생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필요 차량, 물품, 기능 다 제공해 줄게. 급발진 제연만 하면 바로 제조사 리콜 때리고 손해배상 매기고 이거 다 하겠다. 이때 급발진 제연만 할 수 있으면 완전 스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재현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거예요. 이후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인 풍덕천 이동 스포티지 차량의 급발진 주장 사고,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스포티지 임산부 급발진 영상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주장은 첫 번째, 스포티지 R이 정상적으로 가속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이 돼서 벽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를 이겨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럼 조사 결과를 한번 보죠. 차주가 보는 데서 이 사고 차량에 있던 EDR에 봉인을 했고요. 그걸 가져와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인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했고 이 조사하는 과정을 차주, 기자, 뭐 일반인들 모두가 참관하게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 EDR을 빼서 그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 공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했는데 시속 36km/h였다. 자동차의 엔진 회전수는 4000rpm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 가속 정도,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상승하는 속도, 이거는 정상적인 차는 가속할 수 없는 엄청난 현상이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합니다.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동일 차량을 구입해서 동일한 충돌 시험을 실시했는데 가속되는 속도와 엔진 회전수 상승 속도가 정상적인 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였다 라고 했어요. 같은 차를 똑같이 구입한 겁니다. 똑같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벽에 들이받았을 때 똑같은 속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와, 돈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연구원은 무슨 죄입니까? 연구원이 더미가 돼서 그냥 벽에 갖다 박은 거예요. 와, 이때 정말 낭만의 시대 아닙니까? 여튼 그때 차주분은 그럼에도 쉽게 수긍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차주분이 올려주셨던 영상들 지금은 다 내렸죠. 자, 1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효명동의 앞산순환도로 YF 소나타 사고,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상도 차가 막 이렇게 피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 이거까진 기억하실 텐데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역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차 불과 15초 만에 시속 130km로 어떻게 가속할 수 있느냐? 차가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속된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요. 실제로 그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도로 통제가 불가능해서. 그렇지만 도로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도로가 내리막 7%라고 하는데요. 7%면 한 3도 정도니까 실제로는 거의 각도가 없는 약간의 내리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각도, 그리고 도로를 임의로 조성해서 가속을 실제로 해보니까 15초 만에 130km 아니고 그보다 더 빠른 13초 만에 시속 130km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소나타가 이렇게 빠른가? 약간 내리막이라서 되는 건가? 사고 당시 EDR도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기록을 차주한테 알려드렸는데 차주가 이 사건을 공개 발표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따르면요, EDR은 개인정보라서 외부 사람이 공개하지 못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불필요한 법규죠. 여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많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옥신각신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급발진 주장이 일단락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답답한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급발진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거 사회적으로 아주 붐이었어요. 너도 나도 내가 급발진을 원인을 밝혔다, 이렇게 규명했다고 나섰는데요. 급발진 연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레이크에 쓰는 진공 배력 장치에 의해서 스로틀 밸브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급발진 원인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MBC, 연합뉴스, MBN 등등등 수많은 언론사가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그러더니 이 급발진 연구에는 급발진 확인 장치라는 걸 내놓습니다. K-버드라는 걸 내놨는데요. K-버드라는 장치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그걸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급발진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일단 판매는 개시했고 많은 차에 실렸을 텐데 지금까지 그 결과가 나온 차는 한 대도 없죠. 급발진 연구회라는 조직이 너무 상업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생기는 거죠. 그때 당시 그 급발진 연구회 회장님은 요즘 들어 급발진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발진 그거 진짜로 진공 펌프로 일어나는 것인가? 국토부는 27일 그거 사실 아니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진공으로 해서 그게 열릴 수 있나 확인해 봤는데 열릴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한 힘이 필요해서 진공이 생기는 정도 로는 이게 열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걸 강제로 이게 열리나 하고 열어봤더니 엔진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더라. 이렇게까지 보도합니다. 그래서 급발진 공개 재현 실험 빨리 하자. 여기 참석자들 그냥 다 참석하셔서 다 보여주라. 그게 맞으면 그렇게까지 실험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정작 실험을 되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도 있는데요. 국민 공모를 해서 급발진을 재현하는 방법 6가지를 신청받아서 실제로 해봤다고 합니다. ECU 수분론이 있었습니다. ECU에 수분이 들어가면 급발진 난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수분을 더해도 가습기를 더해도 뭐 수증기를 더해도 무슨 일을 해도 급발진이 일어나나? 안 일어났습니다. ECU에 300V 이상 전기 충격을 가하면 급발진 난다. 해봤는데 안 돼요. 가속 페달 꽉 밟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질 것이다. 안 져요.
브레이크가 매번 이겼습니다. 이슈에 전기 충격 주고 동시에 발전기를 고장내면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서 급발진된다. 당사자가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ECU를 300도로 가열해보자. 300도로 가열하고 회로를 끊어보자. 해봤는데 안 됩니다. 연소실에 카본을 쌓아보자.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급발진 연구에는 당일에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실험했죠. 자,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더 투명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반응은 어땠을까? 야, 진짜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까요? 언론사 상당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의 기사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에 면죄부를 준 거다. 이런 식으로도 기사를 썼어요. 국토부는 이때 어떻게 더 조사해주면 이걸 믿을 거냐, 이걸 연구했다고 하는데, 안 믿기로 정말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바꿔놓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닌가. 특히 미국 기관에서 했다는 건 어쨌든 좀 믿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관은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최근의 보도 행태는 어떤가? 지금 급발진 뭐 하면서 난리가 나고 사고도 훨씬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페달 오인했을 때 전 같으면은 내가 잘못 밟았나? 라면서 옮겨 밟으실 분들도 이거 급발진이구나 하면서 당황해서 지금 밟고 있는 가속 페달 더 밟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도하시는 분들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데 몰두하고 있죠. 사실 유튜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조회수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무인 코나 급발진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죠. 이것도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던데, 차를 피해놨는데 급발진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어휴, 제가 봐도 조금 황당한데요. 차가 갑자기 혼자서가, 와, 사람 없는데 어떻게 혼자가? 좀 이상하죠. 게다가 피해놨다고 여기 써있잖아. 야, 피해놨는데 차가 어떻게 가지? 자, 열흘쯤 지나서 보배드림에 글이 올랐는데 이건 또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해당 영상의 담당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가속 불량으로 테스트 중 변속단 인식 불가를 인지하고도 시동 오프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리프트에서 하차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하여 기어 레버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P 파킹 상태가 아닌 N 중립 기어 상태로 예상되며 충돌 발생 이후 동료 엔지니어가 뛰어가 시동 오프 후 파킹으로 체결한 것 같습니다. P단이라면 기계식 파킹 기구가 작동하여 차량은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점검 이후 시동을 끄지 않았으며 기어 조작에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주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강요에 의해서 쓴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정황상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코나는 전자식 변속기가 아닙니다. 득득득득 움직이는 변속기예요. 피해 있던 게 득득득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없죠. 당연히 없죠. 아니, P 상태에서 그럼 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무식한 기계 장치예요. 이걸 피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장치를 기계적으로 기어에 물려 넣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톱니에 일단 이게 물려 들어가면 차가 굴러갈 방법은 없어요. 차가 굴러갔다면 이 변속기가 부서져야 돼.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이빨을 물리는데 이게 저절로 굴러간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엔지니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는 중에 피 넣으니까 드드드드 하면서 그냥 가던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 피는 달리는 중에 피를 넣는 것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물리는 경우에 물리지 않고 튕겨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실수로 피를 넣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엔지니어분은 N에 놓고 내린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N도 아니죠. D 상태입니다. 오토홀드 상태로 차에서 내린 걸로 보여요. 원래 코나는 D에 놔도 문을 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가 들어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차가 그냥 멈춰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차주의 원글을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센터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EPB, 그러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그게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걸 수리하러 들어온 차거든요. 근데 그걸 D에 놓고 차에 내렸다는 거죠. D에 놓고 차에 내렸을 때 EPB가 살짝 걸려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보면 턱이 살짝 있죠. 이 턱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데 옆에 무거운 아이오닉이 펑 하고 지나가니까 이 땅이 턱 울리면서 이 걸려 있던 게 살짝 풀리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얘기하실 겁니다. 야, 뒤에 놓고 내렸다는 증거 있어? 없죠.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피해놨다는 증거 없죠. 근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피해놓으면 차가 굴러갈 수가 없다. 피해놨는데 굴러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상한 미스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당사자 엔지니어도 나는 피해 안 났다는데 딱 한 명의 유튜버의 말을 믿겠다. 뭐 이게 유튜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 그냥 저 정도 경력이면 딱 몇줄 맞죠. 근데 저를 소리 그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제어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라고 했다고 차가 갑자기 제어안되는 증거다. 요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애지중지하거든요. 더더욱 본인이 조심하고 더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저 차를 운전자가 실수했다는 것은 사실
거의 0%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차라서 사고 나는 거는 0%다? 아니 신차일수록 실수 많이 하죠.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 위에 브레이크 페달 떨어지면 그걸 감지하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브레이크 스위치가 없고요. 요새는 압력 센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압력이 형성돼야만이 뒤에 제동력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은 달라요. 아니죠. 지금 자동차들 브레이크 스위치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통해서 램프를 작동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식이 잘못되신 거죠. 요즘 자동차들은 브레이크 스위치가 있고 압력 센서가 어떻게 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브레이크 스위치가 온되면 브레이크 램프가 작동됩니다. 지금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고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지금 오해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언론들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등 사고 유발자, 내가 한 보도가 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부디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모 TV 언론사에서 자동차 전문가로 인터뷰를 연이어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급발진 취지로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자 실수 가능성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인터뷰 요청이 안 들어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자극적인 컨텐트 요구하는데 자극적인 컨텐트 아니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건 그냥 걸러내버립니다. 자동차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 아수라장인 것처럼 묘사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다루잖아. 언론사가 옐로우 저널리즘에 빠지면 밑도 끝도 없이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으로 비명소리 막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고 더 감성적으로 다루고 눈물바다를 만들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저도 그렇게 하면 조회수 올라가고 광고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유튜버님들 그리고 언론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보도 때문에 페달 오인 사고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 급발진 주장 보도할 때는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만 중립적으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는 뭐 급발진이 없다는 거냐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과학이죠. 차가 갑자기 혼자 가속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차가 혼자 가속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뭐 브레이크 페이드라든지 베이퍼락이라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원상대로 복구가 저절로 될 가능성, 그건 조금 어렵죠. 브레이크는 좀 믿어줍시다. 인간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해.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막 가속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데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꼭 밟아주세요. 정말 차가 이상하게 가속된다 이럴 때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꼭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조사 편을 들 이유 없죠. 근데 반대로 운전자 편을 들 이유도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내가 그 운전자하고 공감대가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불행한 사고를 겪은 모습 보면 측은지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사고는 사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도 믿지 말고 양쪽 모두를 의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 운전자도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가 고성능이 되면서 그리고 운전자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그리고 여성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실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운전자들 정말 완벽하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이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건 지금 자동차 제조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리 목적의 기업들이 스스로 하진 않겠죠. 정부가 나서서 제조사가 이런 사고 방지 장치를 도입하게, 그리고 사고를 더 잘 분석하도록, 그리고 막연히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강제해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